당신이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묶여 있다면 기억은 파편뿐이고 몸은 통증으로 가득하며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더 끔찍한 건 당신의 몸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톱이 날카롭게 자라나고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며 더 이상 거울을 볼 용기조차 없어집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닙니다. 감옥도 아닙니다. 여기는 인간을 괴물로 바꾸는 실험실입니다. 지우는 자신이 왜 선택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곳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인간으로 죽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도를 배회하는 변이 된 존재들, 창문 밖에서 속삭이는 노란 눈의 괴물,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머릿속 목소리들. 시간이 없습니다. 변이는 이미 시작되었고 매 순간 인간성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우는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완벽한 괴물이 될까요? 이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탈출하거나 영원히 이곳에 갇히거나.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감촉이 먼저 왔다. 그 다음은 통증이었다. 온몸을 찌르는 듯한 뼈속까지 스며드는 통증. 지우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목구멍은 사포로 긁어낸 것처럼 따가웠다. 어디지? 생각이 안개 속을 헤매듯 흐릿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찔렀다. 깜빡거리는 불빛. 천장의 페인트가 곳곳이 벗겨져 있었다.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지우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손목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느껴졌다. 금속, 수갑, 아니 병원 침대의 난간에 묶인 억제대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조였다. 깨어났네요.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저는 어디... 지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안전한 곳이에요.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다. 기억나는 게 있나요? 기억? 지우는 머릿속을 뒤졌다. 파편들이 떠올랐다. 비명소리, 피, 달리는 발소리. 그리고 무엇? 손가락 끝이 저릿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클립보드에 뭔가를 적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너무 크게 들렸다. 모든 것이 너무 선명했다.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검사를 좀 해야 해요. 여자가 말했다. 협조해 주시면 금방 끝날 거예요. 검사요? 무슨 검사요?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공포가 목구멍을 조였다. 여자는 여전히 그 이상한 미소를 지은 채 주사기를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잠깐만요. 그게 뭐예요? 지우가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억제대가 팔목을 파고들었다. 살같이 쓰라렸다. 진정제예요. 편해질 거예요. 싫어요. 저 여기서 나가야 해요. 여자의 표정이 변했다. 미소가 사라졌다. 눈이 차갑게 식었다. 손을 들어 벽의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보안요원처럼 보였다. 덩치가 컸다. 표정이 없었다. 제 앞에요. 지우는 발버둥 쳤다.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손들이 그를 붙잡았다. 너무 강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주사바늘이 팔에 꽂히는 게 느껴졌다. 차갑고 날카로운 통증. 그리고 곧 따뜻함이 퍼졌다. 몸이 무거워졌다. 왜 이러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의식이 흐려지기 전 지우는 창문 너머를 보았다. 철창이 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 높은 담장, 철조망. 이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감옥도 아니었다. 뭔가 다른 것이었다. 어둠이 다시 그를 삼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꿈이 있었다. 아니, 악몽이었다. 붉은 방, 울부짖는 소리들. 그리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자신이 아니었다. 눈이 검었다. 완전히 검었다. 그리고 웃고 있었다. 지우는 꿈속에서도 비명을 질렀다. 깨어났을 때 방은 어두웠다. 형광등이 꺼져 있었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다. 문 밑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있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다. 급했다. 뛰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3번 병동. 빨리. 또 시작됐어. 진압팀 불러. 비명소리가 들렸다. 인간의 것 같지 않은 비명. 지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이곳은 대체 뭐 하는 곳이지? 억제대를 풀어보려 했다. 손목이 벗겨질 것 같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여기서 나가야 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억제대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때 복도의 불빛이 깜빡였다. 1번, 2번, 그리고 완전히 꺼졌다.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정전, 비명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다른 소리도 들렸다. 무언가 금속을 긁는 소리, 날카로운 소리. 점점 가까워졌다. 지우의 방 쪽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문 밖에서 그림자가 지나갔다. 느렸다. 너무 느렸다.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문이 열렸다. 천천히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지우는 숨을 멈췄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누군가 들을 것만 같았다. 비상등의 붉은 빛이 깜빡이며 복도를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실루엣이 나타났다.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움직임이 이상했다. 고개가 부자연스럽게 기울어져 있었다. 팔이 너무 길어 보였다. 아니면 그냥 그림자 때문일까?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 떨리고 있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도감이 밀려왔다. 환자였다. 자신처럼 이곳에 갇힌 누군가. 하지만 안도감은 잠시뿐이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 목소리가 너무 평평했다. 감정이 없었다. 마치 녹음된 것처럼. 여기에요. 지우가 속삭였다.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다. 목구멍이 메말라 있었다. 실루엣이 움직였다. 방 안으로 들어왔다. 비상등 빛이 얼굴을 비췄다. 지우는 비명을 삼켰다. 여자였다.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눈이 이상했다. 너무 크게 떠져 있었다. 깜빡이지 않았다. 그리고 동공이 확장되어 있었다. 완전히 검었다. 흰자위가 핏줄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인가요? 여자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평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지우는 침대에서 최대한 뒤로 물러났다. 억제대가 팔목을 파고들었다. 살같이 찢어지는 느낌. 따뜻한 액체가 흘렀다. 피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뭘 했는지 알아요? 여자의 머리가 기울어졌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각도였다. 우리 안에 뭘 넣었는지 알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방금 깨어났어요. 거짓말. 여자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미소였다. 하지만 입만 웃고 있었다. 눈은 죽어 있었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결국엔 변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군화 소리. 여러 명이었다. 그리고 무정의 소리. 3번 병실 확인. 환자 박수진 탈출. 위험도 최상. 여자의 박수진의 머리가 돌아갔다. 목이 180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지우는 구역질이 올라왔다. 이건 불가능했다. 인간의 몸으로는 불가능한 움직임이었다. 그들이 왔어요. 박수진이 속삭였다. 날 다시 데려가려고. 다시 실험실로. 실험실? 당신도 곧 가게 될 거예요. 박수진이 다가왔다. 손을 뻗었다. 손톱이 너무 길었다. 아니, 손톱이 아니었다. 뭔가 날카로운 것이 손가락 끝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를 바꿔요. 안에서부터. 문이 벌컥 열렸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이 부셨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고함 소리가 들렸다. 엎드려. 지금 당장. 대상 확보. 진압. 무언가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전기 충격기였다. 지직거리는 소리. 그리고 박수진의 비명. 인간의 비명이 아니었다. 동물의 울부짖음 같았다.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발버둥 치는 소리. 그리고 침묵. 진정제 투여. 확인. 지우는 눈을 떴다. 6명의 보안 요원이 방 안에 있었다. 모두 방탄복을 입고 있었다. 헬멧을 썼다. 바닥에는 박수진이 쓰러져 있었다. 경련하고 있었다. 입에서 거품이 흘렀다. 눈은 여전히 크게 떠져 있었다. 하늘을 보고 있었다. 아니, 천장을 뚫고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지우에게 물었다.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네, 다행이네요. 수진 씨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대체 어디죠? 보안 요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수진을 들것에 실었다. 억제대로 꽁꽁 묶었다. 팔, 다리, 몸통, 심지어 머리까지.
움직일 수 없게. 그들이 그녀를 데리고 나갈 때 박수진의 눈이 지우를 향했다.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당신도 곧. 문이 닫혔다. 다시 어둠. 비상등만 깜빡였다. 지우는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방금 본 게 현실일까? 환각일까? 그 약 때문일까? 하지만 손목의 통증은 진짜였다. 피도 진짜였다. 그리고 공포도 진짜였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카트가 지나가는 소리, 삐삐거리는 기계 소리, 그리고 대화 소리. 3번 실험체 상태 악화, 예정보다 빠른 변이. 박사님께 보고 5번 실험체는 안정, 관찰 계속. 실험체, 지우의 등골이 오싹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사람이었다. 환자가 아니라 실험체. 그럼 자신도 실험체인가?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길거리, 비 내리는 밤, 누군가가 다가왔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뒤에서 무언가가. 날카로운 통증, 목덜미에. 그 다음은 어둠, 납치당한 거였다. 왜? 무엇 때문에?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 낮에 그 여자가 한 말이 떠올랐다. 특별하다니? 자신이 뭐가 특별하단 말인가? 지우는 억제대를 다시 당겼다. 이번엔 더 세게. 손목이 아팠다. 피가 더 흘렀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서 나가야 했다. 저 여자처럼 되기 전에. 저 실험이 뭔지 알기 전에. 억제대의 버클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았다. 피 때문일까? 미끄러웠다. 계속 당겼다. 살같이 벗겨졌다. 통증이 찢어지듯 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때 복도의 불이 다시 켜졌다. 눈이 부셨다.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다른 발소리. 가벼웠다. 한 명. 문이 열렸다. 남자가 들어왔다. 흰 가운, 50대쯤 되어 보였다. 안경을 끼고 있었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친절해 보이는 미소. 하지만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지우씨. 남자가 말했다. 저는 박사 김현우입니다. 당신에 관해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김현우 박사는 의자를 끌어 침대 옆에 앉았다. 움직임이 천천히 신중했다. 마치 야생동물을 다루듯. 지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다.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억제대만 없다면. 손목이 많이 다쳤네요. 박사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간호사를 부를게요. 치료해야 합니다. 필요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저를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왜 저를 가둔 거죠? 김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안경을 벗어 닦았다. 천천히 시간을 끌듯 다시 안경을 쓰고 지우를 바라봤다. 눈빛이 변했다. 더 진지해졌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것도 있었다. 흥분? 호기심?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지우씨.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무슨 개소리예요? 들어보세요. 차분하게. 박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인류는 진화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하고 질병에 취약하고 수명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야 했다. 이곳에서 벗어나려면 정보가 필요했다. 당신은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가 계속했다. 우리가 3년간 찾아 헤맸던 유전자 RH7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전자는 인간의 세포 재생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노화를 막고 심지어 저한테 뭘 한 거예요? 지우가 끼어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여자, 박수진, 그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수진 씨는 불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혈청을 거부했습니다.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했습니다. 부작용? 지우는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히스테리였다. 그녀의 목이 180도 돌아갔어요. 손톱에서 뭔가 자라났고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당신들이 저한테도 그걸 할 거잖아요. 저를 괴물로 만들려는 거죠. 김현우가 일어났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태블릿이었다. 화면을 켰다. 지우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그래프들이 가득했다. 숫자들, 의학 용어들,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당신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박사가 설명했다. 보세요, 이 수치들. 당신의 세포는 보통 사람보다 3배 빠르게 재생됩니다. 자연적으로요. 혈청도 투여하기 전에. 지우는 화면을 바라봤다. 숫자들이 춤을 췄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게 무슨 의미죠? 당신은 완벽한 숙주입니다.
박사의 눈이 빛났다. 당신의 몸은 혈청을 받아들일 겁니다. 거부 반응 없이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실험쥐가 아니에요. 물론 아닙니다. 박사가 태블릿을 내렸다. 당신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 그들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당신들은 사람들을 납치해서 불법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게 범죄라는 걸 모르나요? 김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미소가 사라졌다. 목소리도 차갑게 식었다. 때로는 큰 발전을 위해 희생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모든 위대한 발견 뒤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당화가 아니에요. 살인이에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박수진은요? 그녀는 살아있어요. 저렇게 된 게 사는 거예요.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손이 손잡이에 닿았다. 멈췄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내일 첫 투여를 시작합니다. 준비하세요. 안 돼요. 들어요. 제발. 문이 닫혔다.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 발소리가 멀어졌다. 지우는 혼자 남았다. 침묵. 형광등의 윙윙거림만 들렸다. 공포가 밀려왔다. 진짜 공포. 지금까지는 혼란스러웠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박수진처럼 될 것이다. 괴물로 변할 것이다. 억제대를 다시 당겼다. 더 세게, 더 절박하게. 피가 흘렀다. 침대 시트를 적셨다. 통증이 찢어지듯 왔다. 하지만 억제대는 끄떡없었다.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것, 벗어날 수 없게. 도와줘보여. 지우가 속삭였다. 누구든지, 제발. 대답은 없었다. 이곳에는 도움이 없었다. 희망도 없었다. 창문을 바라봤다. 철창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다. 별이 없었다. 구름이 끼었나? 아니면 도시의 불빛 때문일까? 어디쯤 있는 걸까? 서울? 아니면 더 먼 곳? 가족이 찾고 있을까? 경찰에 신고했을까? 하지만 얼마나 지났지? 며칠? 몇 주? 약 때문에 시간 감각이 없었다. 눈물이 났다. 뺨을 타고 흘렀다. 삼키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느낌이 터져 나왔다. 조용하게. 들키면 안 됐다. 약점을 보이면 안 됐다. 그때 창문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눈물을 닦았다. 응시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보였다. 그림자. 창문 밖에, 철창 너머에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의 형태.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건물 외벽에 중력을 무시하듯 머리가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얼굴이 창문을 향했다. 지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은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노란색으로 입이 열렸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입술 없이 이빨만, 날카로운 이빨들. 그리고 사라졌다. 순식간에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우는 비명을 질렀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지우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마치 건물 전체가 비어있는 것처럼. 창문을 다시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철창, 어둠, 그뿐이었다. 환각이었을까? 약 때문에? 하지만 너무 선명했다. 그 노란 눈, 그 이빨들, 진짜였다. 진짜여야 했다. 아니면 자신이 미쳐가는 걸까?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시계가 없었다. 창문으로 하늘만 볼 수 있었다.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첫 투여가 시작되는 날. 몸이 떨렸다. 추운 건 아니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손목의 상처가 욱신거렸다. 말라붙은 피가 가려웠다. 긁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우의 심장이 빨라졌다. 문 앞에서 멈췄다.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 문이 열렸다. 김현우 박사가 들어왔다. 뒤에 간호사 2명과 보안 요원 1명이 따라왔다. 간호사 중 1명은 어제 그 여자였다. 차가운 눈을 가진 다른 1명은 남자였다. 젊었다. 20대 후반쯤. 표정이 불편해 보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우씨. 박사가 말했다. 마치 일상적인 인사처럼. 잘 주무셨나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사를 노려봤다. 증오가 눈에서 타올랐다. 손목을 치료하겠습니다. 박사가 남자 간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씨, 부탁합니다. 민수라는 간호사가 다가왔다. 소독약과 붕대를 들고 있었다. 지우의 손목을 봤을 때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상처가 심했다. 살같이 벗겨지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최대한 조심히 할게요.
그가 손목을 만졌을 때 지우는 움찔했다. 통증이 찔렀다. 하지만 민수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독했다. 붕대를 감았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이 사람에게는 인간미가 있었다. 됐습니다. 민수가 물러났다. 좋아요. 김현우가 여자 간호사를 봤다. 혈청 준비했나요? 네, 박사님. 여자가 트레이를 내밀었다. 주사기가 있었다. 안에 액체가 들어있었다. 투명했지만 묘하게 푸르스름했다. 빛을 받으면 반짝였다. 지우의 입이 바짝 말랐다. 하지 마세요. 아프지 않을 겁니다. 박사가 주사기를 들었다. 첫 투여는 적은 양입니다. 몸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제발요. 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함은 한계입니다. 박사가 침대 옆으로 왔다. 당신은 비범해질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모두 그래요. 박사가 지우의 팔을 잡았다. 보안요원이 다가와 몸을 눌렀다.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곧 이해할 겁니다. 변화를 느끼면. 주사 바늘이 피부에 닿았다. 차가웠다. 날카로웠다. 찔렸다. 지우는 눈을 꽉 감았다. 액체가 들어오는 게 느껴졌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다. 얼음물 같았다. 다 됐습니다. 박사가 주사기를 뺐다. 이제 관찰 단계입니다. 지우는 눈을 떴다.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몸을 확인했다. 뭔가 변했나? 이상한 느낌이 있나? 아직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차가운 느낌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하세요. 여자 간호사가 말했다. 열, 어지러움, 환각, 통증, 뭐든지요. 그녀처럼 되면요. 지우가 물었다. 박수진처럼요.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박사가 고개를 돌렸다. 나갑시다. 그들이 문 쪽으로 향했다. 민수가 마지막이었다. 나가기 전에 돌아봤다. 지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 뭔가가 있었다. 미안함, 죄책감,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 없이 미안해요. 그리고 문이 닫혔다. 지우는 혼자 남았다. 팔을 팠다. 주사 맞은 자리에 작은 점이 있었다. 피 한 방울. 그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가 퍼지고 있었다. 몸속으로, 세포 속으로. 자신을 바꾸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냥 평소처럼. 하지만 천천히 변화가 왔다. 미묘했다.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열이 나는 건 아니었다. 뭔가 다른 따뜻함. 안에서부터 타오르는.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복도의 발소리. 하지만 더 선명했다. 너무 선명했다. 멀리서 들리는 대화도 들렸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 5번 실험체 첫 투여 완료. 생체 신호 모니터링 중. 심박수 상승, 천 상승. 정상 범위 내. 귀가 이상했다. 모든 소리가 증폭되었다. 형광등의 윙윙거림이 천둥 소리처럼 들렸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렸다. 복도 끝에서 들리는 물 떨어지는 소리까지. 너무 많았다. 너무 시끄러웠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묶여 있었다. 조용히, 제발, 속삭였다. 그때 냄새가 왔다. 소독약 냄새. 하지만 더 강했다. 질식할 것 같았다. 그리고 다른 냄새들도. 피 냄새, 땀 냄새, 공포의 냄새.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지만 지금은 맡을 수 있었다. 건물 전체의 공포를. 이게 뭐야? 지우가 중얼거렸다. 시야가 변했다. 더 밝아졌다. 방의 어두운 구석도 볼 수 있었다.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게 보였다. 벽에 작은 균열도. 모든 게 너무 선명했다. 공포가 아니었다. 경이로움도 아니었다. 그 사이 어딘가 자신의 몸이 낯설었다.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복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 3번 병동에서 누군가 울부짖고 있었다.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 소리가 지우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다. 두개골을 울렸다. 손을 봤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떨림이었다. 너무 빨랐다. 정상적이지 않았다. 손가락 끝이 저렸다. 뭔가 움직이는 느낌. 피부 아래에서. 안 돼. 지우가 속삭였다. 안 돼, 안 돼, 안 돼. 창문 밖이 완전히 밝아졌다. 아침이었다. 새로운 날. 하지만 지우에게는 끝의 시작이었다. 거울이 보고 싶었다. 자신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아직 자신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방에는 거울이 없었다.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다.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지우는 시계를 볼 수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몸이 시간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심장 박동이 기준이 되었다. 빨라질 때면 세상이 느려졌다. 느려질 때면 세상이 빨라졌다. 통증이 시작된 건 점심때쯤이었다. 아니, 점심이라고 추측했다.
트레이가 들어왔을 때 음식이 있었다. 밥과 국. 하지만 냄새가 너무 강했다. 역겨웠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드셔야 합니다. 민수가 말했다. 그가 음식을 가져왔다. 혼자였다. 다른 간호사도 보안 요원도 없었다. 힘이 필요할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목구멍이 아팠다. 냄새가 알아요. 민수가 가까이 왔다. 목소리를 낮췄다. 후각이 예민해진 거예요. 첫 번째 증상입니다. 곧 다른 것들도 올 거예요.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해요? 지우가 물었다. 이런 짓을 하면서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제 여동생이 그가 말을 멈췄다. 고개를 저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지우가 눈을 마주쳤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아직 인간성이 남아 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종이였다. 지우에게 슬쩍 건넸다. 음식 트레이 밑에 숨겼다. 나중에 봐요. 그가 속삭였다.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마세요. 뭔데요?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도. 민수가 일어났다. 정상적인 목소리로 돌아왔다. 꼭 드세요. 안 그러면 링거를 놔야 해요. 그가 나갔다. 지우는 종이를 봤다. 펼쳤다.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다. 3층 동쪽 끝 비상구 목요일 밤 11시 경비 교대 시간 5분의 틈. 지우의 심장이 뛰었다. 탈출 경로. 민수가 도와주려는 건가? 왜? 함정일 수도 있었다. 시험일 수도.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 종이를 입에 넣었다. 씹었다. 삼켰다. 증거를 없애야 했다. 종이가 목구멍을 긁으며 내려갔다. 물이 필요했다. 트레이에 물컵이 있었다. 마셨다. 물맛도 이상했다. 금속 맛이 났다.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다. 통증이 다시 왔다. 이번엔 더 강했다. 등에서 시작했다. 척추를 타고 올라왔다. 불타는 것 같았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비명을 참았다. 약점을 보이면 안 됐다. 손을 봤다. 손톱이 자라고 있었다. 빠르게, 너무 빠르게. 보는 동안에도 길어졌다. 그리고 색이 변했다. 투명하던 것이 노르스름해졌다. 아니, 황색이었다. 더 단단해 보였다. 아니야. 지우가 속삭였다. 이럴 수 없어. 박수진이 떠올랐다. 그녀의 손톱. 날카롭게 자란 무기처럼. 자신도 그렇게 되는 건가? 문이 열렸다. 김현우가 들어왔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좋은 소식이에요, 지우씨. 당신의 몸이 혈청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요? 지우가 손을 들어 보였다. 억제대가 허락하는 만큼. 이게 좋아 보여요? 초기 변입니다. 정상이에요. 박사가 가까이 왔다. 손톱을 자세히 봤다. 흥미롭네요. 각질층의 밀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케라틴 생성이 급증했습니다. 이건 방어 기제예요. 방어요? 뭘 방어하는데요? 모든 것으로부터요. 박사의 눈이 빛났다.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진화하고 있어요. 진화가 아니에요. 변형이에요. 지우가 말했다. 괴물로 만들고 있잖아요. 괴물? 박사가 웃었다. 아니에요. 괴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 2초초맹이 되는 거예요.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오래 사는. 대가는요? 인간성을 잃는 게 대가죠? 박사의 미소가 사라졌다. 철학적 질문이네요.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남는 거예요. 변이를 견뎌내는 거예요. 만약 못 견디면요? 침묵이 흘렀다. 대답이 없다는 게 대답이었다. 두 번째 투여는 내일입니다. 박사가 말했다. 대어 높은 용량이에요. 진짜 변화는 그때 시작될 겁니다. 거부하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박사가 나갔다. 지우는 천장을 바라봤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들이 보였다. 패턴처럼 보였다. 얼굴 같기도 했다.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비웃고 있었다. 통증이 계속되었다. 파도처럼 왔다 갔다 했다. 때로는 참을 만했다. 때로는 의식을 잃을 것 같았다. 이를 악물고 견뎠다. 시간이 흘렀다. 밤이 왔다. 창문이 어두워졌다. 복도의 불도 어두워졌다. 야간 조명만 켜졌다. 조용해졌다. 낮보다 더 조용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시끄러웠다. 예민해진 청각 때문에. 모든 소리가 들렸다. 3번 병동에서 신음소리. 누군가 잠꼬대를 했다. 40번 병동에서 울음소리. 조용히 이불 속에서. 7번 병동에서 웃음소리. 히스테리컬한 웃음. 그리고 갑자기 멈췄다. 이곳은 지옥이었다. 살아있는 지옥. 지우는 눈을 감았다. 잠들고 싶었다. 이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몸이 너무 예민했다. 모든 감각이 깨어 있었다. 그때 창문에서 소리가 났다.
긁는 소리. 지우는 눈을 떴다. 창문을 봤다. 또 있었다. 그 존재.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철창을 붙잡고 있었다. 손가락이 길었다. 너무 길었다. 관절이 3개였다. 얼굴이 창문에 붙었다. 입김이 유리를 하얗게 했다. 노란 눈이 지우를 바라봤다. 깜빡이지 않았다. 입이 열렸다. 혀가 나왔다. 갈라져 있었다. 뱀처럼 유리를 핥았다. 소리를 냈다. 웃는 것 같았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유리에 뭔가를 썼다. 입김 때문에 흐린 유리에 글자가 나타났다. 곧 너도. 지우는 숨을 멈췄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존재가 사라졌다. 위로 올라갔다. 벽을 타고 거미처럼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유리의 글자가 천천히 사라졌다. 입김이 마르면서. 하지만 그 의미는 남았다. 곧 너도. 곧 너도 이렇게 된다. 지우는 떨었다. 멈출 수 없었다. 이건 미래였다. 자신의 미래. 목요일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그때까지 자신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전에 저것이 될까? 아침이 왔지만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노란 눈이 보였다. 유리에 쓰인 글자가 보였다. 곧 너도. 2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지울 수 없었다. 몸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손톱뿐만 아니었다. 피부도 변하고 있었다. 더 단단해진 느낌. 만져보면 질감이 달랐다. 거칠었다. 그리고 색도 미묘하게 변했다. 창백해졌다. 핏기가 빠진 것처럼. 거울이 보고 싶었다. 간절했다.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다. 아직 자신인지. 하지만 방에는 반사되는 것조차 없었다. 의도적이었다. 환자들이 자신의 변화를 보지 못하게. 문이 열렸다. 김현우와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보안 요원이 3명이었다. 어제보다 많았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2번째 투여 시간입니다. 박사가 말했다. 표정이 진지했다. 이번 용량은 5배입니다. 반응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우가 말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밤새 말하지 않아서. 제발. 더 이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멈출 수 없어요. 박사가 주사기를 들었다. 어제보다 컸다. 액체도 더 많았다. 더 짙은 푸른색이었다. 견뎌야 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지우를 눌렀다. 움직일 수 없었다. 너무 강했다. 주사 바늘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더 아팠다.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갔다. 어제의 차가움이 아니었다. 뜨거웠다. 불처럼 타올랐다. 우악. 지우가 비명을 질렀다. 참을 수 없었다. 정상 반응입니다. 박사가 차갑게 말했다. 생체 신호 확인. 여자 간호사가 기계를 확인했다. 심박수 분당 180, 혈압 상승 1039도. 계속 관찰하세요. 그들이 나갔다. 민수만 잠깐 남았다. 지우를 봤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고개만 끄덕이고 나갔다. 통증이 시작되었다. 진짜 통증.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온몸의 세포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뼈가 녹는 것 같았다. 근육이 타는 것 같았다. 비명을 질렀다. 멈출 수 없었다. 목이 쉬어도 계속 질렀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냥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카메라가 있었다. 천장 구석에.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녹화 중. 시간을 알 수 없었다. 통증 속에서 모든 게 사라졌다. 시간도 공간도 자아도 고통만 있었다. 끝없는 고통. 얼마나 지났을까? 1시간? 2시간? 더?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여전히 아팠지만 견딜만 했다. 숨을 쉴 수 있었다. 지우는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목이 완전히 쉬었다. 입술이 갈라져 피가 났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아직. 몸을 움직여봤다. 뭔가 달랐다. 근육이 다르게 느껴졌다. 더 단단했다. 더 촘촘했다. 힘이 있었다. 억제대를 당겼다. 어제보다 더 쉽게 움직였다. 금속이 삐걱거렸다. 힘이 세졌다. 많이. 손을 봤다. 손톱이 더 자랐다. 이제 발톱처럼 보였다. 날카로웠다. 손가락도 조금 길어진 것 같았다. 관절이 더 도드라졌다. 피부는 더 창백해졌다. 거의 회색빛이었다. 안 돼. 목소리가 나왔다. 쉰 목소리. 낯선 목소리. 이건 내가 아니야. 문이 열렸다. 민수가 들어왔다. 혼자였다.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음식과 물.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드셔야 해요. 그가 말했다.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목요일이 언제죠? 지우가 물었다. 속삭이듯. 내일입니다. 민수가 대답했다. 똑같이 작은 목소리로. 내일 밤.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민수는 지우의 손을 봤다.
변한 손을. 얼굴이 일그러졌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변이가 예상보다 빨라요. 왜 도와주는 거예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여동생도 여기 있었어요. 실험체였죠. 3번이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있었다는 건 지난달에 죽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변이를 견디지 못했어요. 마지막에는 괴물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죽기 직전 잠깐 정신이 돌아왔어요. 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오빠 다른 사람들을 구해줘라고. 눈물이 민수의 뺨을 타고 흘렀다. 닦지 않았다.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계속했다. 속죄하기 위해서. 여동생을 구하지 못한 죄.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내일 밤 11시. 민수가 다시 말했다. 3층 동쪽 끝 비상구. 5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나가야 해요. 안 그러면... 알아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것밖에 못해서. 민수가 일어났다. 드시고 쉬세요. 내일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가 나가려 할 때 지우가 불렀다. 민수 씨. 네? 당신 여동생 이름이 뭐였어요? 민지요. 이민지. 기억할게요. 그녀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혔다. 지우는 음식을 봤다. 먹고 싶지 않았다. 냄새가 여전히 역겨웠다. 하지만 민수 말이 맞았다. 힘이 필요했다. 내일을 위해 억지로 먹었다. 한 숟가락씩 삼키기 힘들었다. 목구멍이 거부했다. 하지만 강제로 넘겼다. 물도 마셨다. 금속 맛이 났지만 참았다. 다 먹고 나자 피로가 몰려왔다. 몸이 무거웠다. 눈꺼풀이 감겼다. 저항할 수 없었다. 잠이 왔다. 꿈을 꿨다. 아니, 악몽이었다. 복도를 걷고 있었다. 끝없는 복도. 양쪽에 방들이 있었다. 문마다 숫자가 있었다. 1번, 2번, 3번. 각 방에서 소리가 났다. 비명, 울음, 웃음, 미친 웃음. 3번, 방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렸다. 안에 여자가 있었다. 젊었다. 20대 초반. 민수를 닮았다. 오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다. 일그러져 있었다. 왜 날 구하지 못했어? 손이 보였다. 변형되어 있었다. 손톱이 길었다. 날카로웠다. 피가 묻어 있었다. 미안해. 지우가 말했다. 미안해. 이제 내 차례야. 민지가 웃었다. 입이 찢어지도록 벌어졌다. 이빨이 날카로웠다. 곧 너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다. 창문을 봤다. 어두웠다. 밤이었다. 얼마나 잤을까. 내일은 목요일. 탈출할 날. 살아남아야 했다. 그때까지. 민지를 위해서. 민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곳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목요일이 왔다. 지우는 시간을 세고 있었다. 아침 식사. 점심. 저녁. 각각이 11시에 가까워지는 걸 의미했다.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몸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더 심해졌다. 이제 발톱도 변했다. 손톱처럼 길고 날카로웠다. 양말을 찢었다. 등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피부 아래에서 뼈가 재배열되는 것 같았다. 거울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김현우는 오늘 3번째 투여를 예고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늦어지고 있었다. 이유가 뭘까? 좋은 징조는 아니었다. 오후 8시쯤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다. 비명소리, 여러 명의 발소리, 무정의 소리, 6번 실험체 폭주, 진압팀 출동, 마취총 가져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벽을 부수는 소리, 금속이 휘어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 인간의 비명이 아니었다.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지우는 숨을 죽였다. 6번 실험체. 누구였을까? 자신처럼 변이를 겪고 있던 누군가. 하지만 완전히 변해버린 것 같았다. 총소리가 울렸다. 마취총이었다. 한 발, 두 발, 세 발. 그리고 무거운 것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침묵. 확보 완료. 격리 병동으로 이송. 6번은 실패작으로 분류. 발소리가 멀어졌다. 무언가를 끄는 소리도 함께. 지우는 상상하지 않으려 했다. 6번이 어떻게 변했을지. 자신의 미래가 어떨지. 밤 10시. 민수가 왔다. 마지막 식사였다. 하지만 먹을 수 없었다. 너무 긴장했다. 위장이 매듭져 있었다. 1시간 후입니다. 민수가 작게 말했다. 준비됐어요? 준비될 수 있을까요? 지우가 대답했다. 이 상태로? 민수는 지우의 변한 손을 봤다. 걱정이 얼굴에 가득했다.
억제대는 제가 풀어줄게요. 10시 50분에 올게요. 그리고 3층 동쪽 끝까지 같이 가요. 거기서부터는 혼자예요. 당신은요? 들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상관없어요. 민수가 쓴 웃음을 지었다. 여동생을 구하지 못했으니까. 최소한 당신은 구해야죠. 고마워요. 정말로.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지우는 시계를 볼 수 없었지만 심장 박동으로 시간을 셌다. 분당 90회. 평소보다 빨랐다. 긴장 때문에. 10시 50분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민수였다. 손에 열쇠를 들고 있었다. 주위를 살폈다. 복도가 비어 있었다. 지금이에요. 그가 속삭였다. 침대로 와서 억제대를 풀었다. 하나씩 손목, 발목 자유로워졌다. 며칠 만에 처음이었다. 몸을 일으켰다. 어지러웠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너무 오래 누워 있었다. 민수가 부축했다. 천천히. 소리 내지 마세요. 복도로 나왔다. 조용했다. 야간 조명만 켜져 있었다. 붉은빛, 마치 지옥 같았다. 양쪽에 방들이 있었다. 각 문마다 숫자. 4번, 5번, 6번. 6번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문이 부서져 있었다. 안쪽에 피 자국이 보였다. 걸었다. 한 발씩 조심스럽게 발톱이 바닥을 긁었다. 소리가 났다. 작았지만 너무 크게 들렸다. 예민해진 청각 때문에 계단이 나타났다. 3층으로 올라가는 민수가 먼저 올라갔다. 확인했다. 손짓했다. 지우가 따라갔다. 3층은 더 어두웠다.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았다.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신음소리, 긁는 소리. 이곳에도 실험체들이 있었다. 동쪽 끝으로 향했다. 복도가 길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심장이 더 빨라졌다. 분당 120회. 거의 다 왔다. 거의. 비상구 표지판이 보였다. 초록색 불빛. 희망 같았다. 문이 보였다. 회색 금속문. 민수가 다가갔다. 손잡이를 잡았다. 여기서부터는 혼자예요. 그가 말했다. 계단으로 1층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거기 제 차가 있어요. 회색 소나타. 열쇠는 바퀴 위에 있어요. 당신은 안 가요? 못 가요? 여기 남아서 흔적을 지워야 해요. CCTV 기록도 삭제하고. 위험해요. 알아요. 민수가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 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우는 민수를 껴안았다. 짧게. 살아남아요. 제발. 당신도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요. 이곳의 진실을. 민수가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밤 공기. 자유의 냄새. 지우가 나가려는 순간 사이렌이 울렸다. 빵빵빵빵. 비상경보였다. 붉은 불빛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깜빡였다. 탈출 시도. 3층 동쪽. 모든 인원 출동. 발소리가 들렸다. 많은 발소리.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요. 빨리. 민수가 소리쳤다. 지우는 계단으로 뛰었다. 아래로. 한 번에 여러 계단씩. 발톱이 금속을 긁었다. 2층. 다리가 예전보다 강했다. 변이의 유일한 장점. 1층. 문이 보였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진짜 총. 마취총이 아니었다. 민수를 향한 건가? 아니길 바랐다. 제발. 1층 문을 열었다. 주차장이었다. 어두웠다. 차들이 늘어서 있었다. 회색 소나타. 어디? 찾아야 했다. 뛰었다. 차들 사이를 찾았다. 회색 소나타. 바퀴 위를 더듬었다. 열쇠. 있었다. 차 문을 열었다. 탔다. 열쇠를 꽂았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울렸다. 너무 크게 들렸다. 출구를 향해 엑셀을 밟았다. 차가 튀어나갔다. 출구에 차단기가 있었다. 신경 쓰지 않았다. 그대로 들이받았다. 차단기가 부서졌다. 차가 거리로 나왔다. 자유였다. 백미러를 봤다. 건물이 멀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왔다. 뛰어나왔다. 하지만 차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눈물이 났다. 살았다. 탈출했다.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다. 손을 봤다. 운전대를 잡은 손, 변한 손, 발톱도, 피부도. 자유롭지만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리고 몸속에는 여전히 혈청이 있었다. 변이는 계속될 것이다. 멈출 수 없다.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경찰? 병원? 믿어줄까? 이 모습으로? 백미러에서 뭔가 움직였다. 뒷좌석에. 지우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돌아봤다. 누군가 앉아 있었다. 아니, 무언가. 어둠 속에서 노란 눈이 빛났다. 안녕? 그것이 말했다. 인간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일그러져 있었다.
탈출했다고 생각했어. 천진하구나. 입이 벌어졌다. 이빨이 드러났다. 날카로운 이빨들. 우린 이미 내 안에 있어. 영원히.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차 문을 열었다.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아스팔트가 무릎을 긁었다. 피가 났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일어나서 뒤를 봤다. 차 안은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뒷좌석에는 그림자만 있었다. 노란 눈도 사라졌다.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과호흡이 왔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진정해. 스스로에게 말했다. 진정해. 환각이야. 그냥 환각. 하지만 목소리가 들렸다. 머릿속에서. 환각이 아니야. 지우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냐. 아냐. 우린 내 안에 있어. 혈청이 우릴 깨웠어. 내 세포 하나하나에. 닥쳐. 주변을 봤다. 한적한 도로였다. 가로등만 깜빡였다. 건물들이 보였다. 어디쯤일까? 서울 외곽 같았다. 사람이 없었다. 한밤중이었다. 차로 돌아갔다. 조심스럽게 안을 확인했다. 정말 아무도 없었다. 탔다.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잡기 힘들었다. 시동을 다시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집? 아니, 그들이 찾을 것이다. 김연우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 증거가 없었다. 이 몸뚱이가 증거? 믿어줄까? 병원? 병원에 가야 했다. 혈청을 빼낼 수 있을까? 변이를 멈출 수 있을까? 희망은 희박했지만 시도해야 했다.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을 향해 운전했다. 도로가 텅 비어 있었다. 새벽 1시였다. 신호등만 깜빡였다. 손을 봤다. 운전대를 잡은 손. 손톱이 더 자랐다. 운전하는 동안에도 피부는 더 회색빛이 됐다. 혈관이 검게 보였다. 마치 독이 퍼지는 것처럼. 멈춰. 속삭였다. 제발 멈춰. 백미러를 봤다.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했다. 눈아래가 검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눈동자가 변하고 있었다. 가장자리가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아니야. 거울을 내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아니었다.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더 많았다. 여러 목소리. 속삭이고 있었다. 포기해. 저항해도 소용없어. 우리가 너야. 너는 우리야. 하나가 되자. 아냐? 소리쳤다. 난 인간이야. 지우야. 나는. 말이 끊겼다. 통증이 왔다. 등에서. 경합골 사이. 날카롭고 찢어지는 통증. 뭔가 나오려고 했다. 피부를 뚫고 차를 세웠다. 길게 몸을 앞으로 숙였다. 비명을 참았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등의 피부가 팽팽해졌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따뜻한 액체가 흘렀다. 피었다. 백미러를 다시 올렸다. 몸을 비틀어 등을 봤다. 셔츠가 찢어져 있었다. 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나오고 있었다. 뼈 같은 것. 날카로운 돌기들. 안 돼. 눈물이 났다. 제발. 난 인간이야. 하지만 몸은 듣지 않았다. 계속 변했다. 세포가 재배열되고 있었다. 김연우의 말이 떠올랐다. 진화하고 있어요. 진화가 아니었다. 파괴였다. 인간성의 파괴. 병원까지 10분 거리였다. 버틸 수 있을까? 운전을 계속했다. 한 손으로. 다른 손은 등을 눌렀다. 통증을 참으려고. 소용없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 멈췄다. 옆 차선에 차가 섰다. 택시였다. 기사가 이쪽을 봤다. 눈이 마주쳤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얼굴을 숨겼다. 하지만 늦었다. 기사의 표정이 변했다. 공포, 순수한 공포. 입이 벌어졌다. 비명을 지르려는 것 같았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다. 엑셀을 밟았다. 차가 튀어나갔다. 백미러로 봤다. 택시가 멈춰 있었다. 기사가 전화하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 건가? 속도를 높였다. 빨리 가야 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경찰이 올지도 몰랐다. 5분 후 병원이 보였다. 큰 건물. 불이 켜져 있었다. 응급실 표지판이 빛났다. 희망이 보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엔진을 껐다. 심호흡을 했다. 진정하려고 했다. 안 됐다. 거울을 봤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확인했다. 얼굴이 더 변해 있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다. 턱이 날카로워졌다. 임의 혈관이 튀어나왔다. 검은 혈관들. 그리고 눈. 절반 이상이 노랗게 변해 있었다. 괴물. 속삭였다. 난 괴물이야. 아직 아니야. 목소리가 말했다. 머릿속에서. 하지만 곧 차에서 내렸다. 비틀거렸다. 다리가 이상했다. 관절이 다르게 구부러지는 것 같았다. 걷기 힘들었다. 하지만 걸었다. 병원을 향해
응급실 입구가 보였다. 자동문, 환한 불빛, 안에 사람들이 보였다. 간호사들, 의사들, 환자들, 정상적인 사람들. 문 앞에 섰다. 열리지 않았다. 센서가 반응하지 않는 건가? 손을 흔들었다. 그때 유리에 비친 자신을 봤다. 괴물이 서 있었다. 구부정한 자세, 긴 팔, 날카로운 손톱, 회색 피부, 노란 눈, 등에서 뼈 같은 돌기들이 튀어나와 있었다. 비명이 들렸다. 안에서 간호사가 자신을 봤다. 뒤로 물러났다. 다른 사람들도 봤다. 공포에 질린 얼굴들. 도와주세요. 지우가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했다. 일그러져 있었다.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보안 요원이 달려왔다. 경비봉을 들고. 물러서. 경찰 불렀어. 제발. 저는 환자예요. 손을 뻗었다. 도움을 청하려고. 보안 요원이 비명을 질렀다. 뒤로 넘어졌다. 경비봉을 떨어뜨렸다. 지우는 손을 봤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놀라게 했을까? 그리고 알았다. 손가락에서 발톱이 더 자랐다. 10cm는 됐다. 날카로웠다. 피가 묻어 있었다. 자신의 피. 변이하면서 흘린. 난 괴물이 아니에요. 울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모두 도망쳤다. 병원 안쪽으로. 문을 잠갔다. 지우를 밖에 남겨두고.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가까워지고 있었다. 경찰이 오고 있었다. 총을 들고 올 것이다. 괴물을 쏘기 위해 도망쳐야 했다. 어디로? 몰랐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죽는다. 뛰었다. 주차장으로. 어둠 속으로. 다리가 이상하게 움직였다. 네 발로 뛰고 싶었다. 더 빠를 것 같았다. 본능이 속삭였다. 포기해. 받아들여. 이게 내 운명이야. 아냐. 달리면서 울었다. 난 지우야. 인간이야.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손톱, 발톱, 피부, 눈, 등의 돌기들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지우는 죽었다. 괴물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 괴물은 세상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지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인간성을 잃어가면서도 계속 싸웠을까요? 아니면 변이를 받아들이고 포기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 자신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만들어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지우는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려 했습니다. 비록 몸은 괴물로 변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인간 지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자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저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괴물은 무엇일까요? 변형된 몸일까요? 아니면 타인을 실험 대상으로 보는 차가운 시선일까요? 김현우와 그의 팀은 과학의 이름으로 인간성을 파괴했습니다. 지우는 외형은 괴물이 되었지만 끝까지 도움을 청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진짜 괴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우의 자리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